새누리당 동구 제3선거구 안필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영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올 2013년 개산년 한 해는 대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공존했던 그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해였던 한 해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대전 발전을 대해 쉼없이 달려온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남은 위정활동 기간 동안 대전 시민의 꿈과 희망을 되찾고 대전을 대한민국의 창조경제의 핵심 기지로 육성해 나가는 데 남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동서간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전의 동서간 지역 간 격차는 이미 고착 단계로 지역간 격차의 시작은 둔산 택지 개발 사업 완료 후 둔산 신도심으로의 급격한 인구 이동과 대전시청 둔산 이전으로 원도심 지역의 상업 업무 기능들이 신도심으로 이전하면서부터 지역 격차가 급격하게 심화되었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난 20년간 대전시 전체 인구는 44.7%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동구는 마이너스 18%, 중구는 10%의 인구가 감소하였고 반면에 신도심 지역의 서구는 136.1%, 유성구는 244.7%의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대전발전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둔산 신도심 건설 이후 원도심 업무 기능의 공동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8년 법원 검찰청의 둔산 이전을 시작으로 법원 검찰청 주변의 건물 공시률이 30% 수준에 육박하였습니다. 특히 중구청 소재의 대형 건물 중에는 전체 임대 면적의 50% 이상이 배어있고 임대료 수준은 법원 검찰청이 이전하기 직전의 50% 수준으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2012년 2월 한국은행 대전 충남본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대전 지역 간 경제 성장률은 서구는 5.7%, 유성구는 5.8%로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인 반면 동구는 2.1%, 중구는 2.3%, 대덕구는 2.1%로 2%의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대전의 동부 지역과 서부 지역의 경제 발전 불균형 역시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님께서는 이렇게 대전의 동서간 불균형 및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안필용 의원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항상 심도 있는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미 지역격차 심화 원인이 뭐라는 것은 존경하는 안필용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도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대도시의 원도심과 신도시 지역격차는 아주 거의 공통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도 존경하는 안필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본 의원은 대전시의 경우 정책적으로 둔산 신도심을 건설하여 주거기능과 행정 및 중심 업무 기능이 대거 이전되게 함으로써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되고 지역 간 격차가 점점 증가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그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부족했다, 적절했다 이렇게 평가가 갈릴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 민선 5기 우리시의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는 서구, 유성구 등 이른바 신도심 지역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민자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 등 원도심 지역에는 민자 유치가 불가능하므로 뭐 완전 불가능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우므로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 또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등 시의 직접 공공 투자를 통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와 같은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그동안 민선 오기 시작해서 5,390여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원도심 활성화 정책에 저희들이 투자를 했고 앞으로도 2020년까지 26개 사업 1조 6,26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것은 우리 대전의 경제 여건상 상당한 투자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쉽게도 대전시가 원동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갖고 계신 보관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도심과 원도심의 그런 발전 정책 방향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도심도 신도심처럼 높은 건물 짓고 대리석 붙이는 그런 식의 개발이어서는 안 되고 원도심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원도심이 그렇게 지금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어려워졌느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원도심은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스토리박 작가 협동조합에서 원도심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의 서문에 관공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행정 상업 도심에서 전통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의 도심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지금 원도심이 겪고 있는 변화의 정체성이다라고 쓰고 있고 여기에 정말 원도심에 가볼 만한 곳, 활성화될 수 있는 곳 18곳을 소개했습니다. 또한 어제부터 이응로 미술관에서는 조용한 행동주의 기획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가봤습니다만 이응로 화백은 정말 세계적인 작가입니다. 그런데 그 기획전에 똑같이 뭐를 같이 전시했느냐면 대전 아트시네마, 산호여인숙, 월간 토마토, 카페 비돌 등 원도심 시설들을 하나의 문화작품화해서 소개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관광 전문지 KTX 매거진 커버 스토리로 복고의 낭만 대전 골목 여행이라는 특집을 낸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빈티지 감각으로 재탄생하는 대흥동 스타일, 복고의 바람을 타고 문화의 거리에서 놀자라는 제목으로 15권을 화보와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 발행하는 매거진 ESC에서도 비슷한 특집을 내고 있으며 역사와 추억의 원도심 기행이라는 그런 특집으로 원도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빌딩은 안 올라가도 공공기관은 빠져나갔어도 그것은 원도심에 근무하는 사시는 분들의 하나의 자존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점을 이렇게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저희들은 이 점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두세 번 원도심에서 식사도 하고 문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전 시민들의 점점 원도심 마니아가 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는 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공사라든지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예충회관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한
5-6개의 공공기관을 이전했습니다. 이게 왜 효과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이벤트를 많이 확대하고 있고 스카이로드 개장을 해서 이건 뭐 3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뭐 성과를 정확하게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원도심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과 계층을 떠나서 시민이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외지인들이 와서 놀라고 또 그것을 글로 쓰고 또 언론기관에서 특집으로 만들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 대전 시민들은 그런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존경하는 안필웅 의원님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장님. 본 의원이 그 지난 민선 5기 3-4년 동안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결과 대형 국책사업들과 민자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우리 대전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표를 잠깐 보시면 지난 2010년 도안 신도시 1단계 택지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로 입주가 시작되었고 신세계 유니스퀘어의 개발 투자 협약이 체결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둔곡 신동지역으로 결정되었고 2012년 말에는 신행정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세종시로 중앙정부부처 이전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전 지형을 변화시키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과 국책 사업들이 서구 유성구 등 신도심 위주로 편중되어 진행되고 있을 뿐 원도심을 비롯한 동부 지역은 이런 분위기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죠. 예, 지금 지적하신 것은 맞습니다. 근데 사실 도안 신도시 개발이라는 게 어제 오늘 시작한 것이 아니라 기본 계획은 1992년에 수립이 됐습니다.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1단계 결실을 최근에 본 것입니다. 그리고 유니온 스퀘어 등 대규모 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 서구와 유성구에 집중된 것은 공공사업이든 민간사업이든 투자 지역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업 주체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뭐 개입한 경험이 있습니다. 신세계나 롯데나 현대는 이것은 성사가 안 됐습니다만 신세계 같은 데는 지금 성사 단계에 있죠. 이것을 원도심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저도 거기 관계자와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최종 선택을 그쪽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투자 지역의 선택은 그런 사업 주체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고 공공사업도 지금 과학벨트 이것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사실은 신동이나 둔곡지역 우리 대전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아닙니다. 과학벨트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찍었습니다. 찍어서 어느 날 그 지역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시도 지금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우리 대전시가 선택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유성구 일원에 그것이 형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의 의지만은 아니고 당연히 앞으로도 공공 투자나 민간 투자가 신규로 발생할 경우 원도심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쪽에서 수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07년에 도시 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또 2010년에는 전국 최초로 도심 활성화 기획단을 신설해서 원도심 지역에 대한
공공 투자를 확대하고 문화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지금까지 원도심에만 5,390여 원을 투자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1조 6,266억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지역 분들도 대전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의 성숙한 의식으로 그런 예산의 편중된 지역 지원을 양해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도 어떤 정도와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시장님, 현재 동부 지역 주민들은 서부 신도심의 활달한 도시 개발과 성장에 비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과 원도심의 주거 환경기능 사업들이 잇따른 중단까지 겹쳐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의 대전시정 방향 역시 서부 지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서구 도안동과 유성구 원신흥 일대 도안 생태 호수공원과 주거지역 개발 사업이 예정돼 있고 약 8만 1천여 명이 입주하게 될 도안 지구 2, 3단계 개발 사업, 유성구 학화동 일원의 서남부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 등이 조만간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국책사업들로는 유성구 신동 둔국지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조성사업, 엑스포과학공원 내 기초과학연구원 입주와 사이언스센터 건립, 한국특허정보원 이전과 엑스포 재창조 사업 등이 조만간 추진될 예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으로는 연간 1,500만 명의 관광객 유입과 개장 3년간 약 8조 원가량의 파급 효과가 예상되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사업 등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상의 사업들을 통해 볼 때 지금까지 대전시정 방향은 동부지역보다는 서구와 유성구 등의 서부지역에 맞춰져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전시는 사업 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원도심 개발 대신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신도심 위주의 개발에 시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판단합니다. 이제라도 시장님께서는 대전시의 개발 방향을 신도심에서 원도심으로 전환하고 대전시의 주요 시정 역량을 결집하여 원도심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도안 신도시는 1992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이렇게 지금 추진이 되는 사업이고 지금 몇 가지 그 호수공원이라든지 서남부 스포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그게 어느 한 최근에 그것을 또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새롭게 시작한 사업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은 서남부 생활권에 그러니까 도안 3단계죠. 거기에 그 스포츠 센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원도심의 생활체육단지 그 규모보다 좀 적지만 상당한 규모의 생활체육단지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엑스포 과학원에 들어오는 그런 그 국책 사업도 전부 국가에서 엑스포 과학공원을 선택해서 또는 우리 시 땅을 제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 선택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네, 시장님, 지금까지 본 의원이 언급한 몇몇 대표적인 사업들과 국책 사업들은 부동산 호기가 전혀 없던 해당 지역 인근의 부동산 가격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실례로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의 입지 결정 후 관저 구봉지역이 둔국 신동지구의 과학벨트 거점지구 결정 후에는 대덕 테크노밸리 지역이, 또한 세종시로 정부 부처가 이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노은지역과 인근 유성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동부지역은 지난 도안 신도시 1단계 개발로 인해 원도심을 비롯한 동부지역의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약 8만 명 입주하게 될 도안 신도시 2, 3단계 개발 사업이 착수될 예정입니다.
그럴 경우 동부 지역의 주택 경기는 지금보다 더욱 침체되고 동서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주민들이 교통과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안 신도시 말씀이 이제 여러 번 중복이 되는데 그것이 오래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1992년에 시작된 것이 최근에서 1단계 사업을 겨우 마무리 지었습니다. 2, 3단계 개발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체하기 위해서 원도심 지역에 재정비 촉진 사업 8개소, 주거환경 개선 사업 2개소, 순환형 임대주택 사업 3개 단지, 골목 재생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도안 신도시에 비해서 적다 뭐 이런 지적은 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의 여건에 맞고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원도심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요 공급의 원칙을 봐가면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 그런 투자는 원도심 지역에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본의원 생각으로는 원도심 재생은 기존의 물리적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분야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재생의 경우 성공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 스톡홀름 시 허스타, 미국 시애틀 시, 그리고 대구 근대골목 재생사업 사례 등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에는 5개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 중단된 상태로 그 중단된 이유는 LH 측의 재정난과 사업적 결여 등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어 가면서 비어있는 집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범화가 우려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각종 생활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대전시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동부 지역의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외국 원도심 도시 재생 사업의 성공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물량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전통을 접목시키는 그런 것이 성공을 거뒀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점은 우리 대전시의 원도심 활성화 전략에 부응한다. 지금 현재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대전의 문화예술의 관광의 하나의 아이콘으로 작동될 때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세계 도시계획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서 대전 원도심 지역이 소개할 날이 머지않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주거환경 정비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 등을에 대한 추진 계획을 지금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정비 예정 구역이 172개소인데 그중에 107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부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계획 수립 또 안전진단비 등 현재까지 28개 구역에 109억 원을 지원했으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민간 참여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서 1,900여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반시설 선도 투자, 정비계획 수립 비용 지원 등 공공지원 확대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토록 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보존과 재생이 공존하는 정비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어려움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현재 LH공사의 재정난과 사업성 결여 등 측면을 고려할 때 본의원은 이들 지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기반시설을 일부 축소하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우리 대전시 등에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시급하지 않는 도로와 녹지 등은 LH공사가 먼저 보상한 후 대전시에서 추후 개설하고 매각용지로 전환이 가능한 공공청사나 공원은 매각용지로 전환하는 한편 대전시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50% 정도 부담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사례로 전북 익산의 평화지구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기반시설 전액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홍성 5가는 사업성 결여 문제로 당초 사업 면적을 대폭 축소하여 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 기준을 완화하는 조건으로 구역 내 주차장 의무 설치 대수, 지하 주차장 의무 설치 대수 비율 축소 등 각종 원인자 부담금 일부 등을 면제시켜 줌으로써 LH공사 측의 사업성 결여를 높여주는 방안입니다. 시장님은 동부지역의 답보 상태로 놓여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구역의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본위원이 제안한 방안들에 대해 수용할 위사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에 대해서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익산이나 홍성 지역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지만 아마 거기가 규모가 좀 적을 겁니다. 저희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중단된 지역의 면적이 86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 전적으로 사업비 지원을 하면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라 조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제한된 범위이지만 그러나 그런 방향으로 추진은 하겠습니다. 일단 중단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조기 재개를 위해서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을 하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사업구역별 기반시설의 적정성을 검토 보완하고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한다면 조성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정부의 지역 공약으로 반영된 기반시설비 지원 비율을 좀 상향 조정하고 지자체 매칭 비율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비율이 15%에서 80%까지 할 수 있게 되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좀 조정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 기준을 완화하여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비구역 내에 계획된 공공청사 등은 주택용지 등으로 전환해서 사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개의 방향 전부 저하고 존경하는 안필웅 의원님 말씀과 일치를 하는데 그 정비구역 내의 일부 도로 등을 LH에서 선보상 후 대전시가 추후 개설에 대한 의견은 주민들에게 또다시 불편을 겪게 하는 사항으로 도로는 사업과 동시에 개설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한편 본의원은 이렇게 사업성 결여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 놓여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지구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지역 주변에 다양한 콘텐츠를 다루는 테마파크나 복합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과 같은 성장 동력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치하여 인근의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면서 동시에 민간 아파트 건설 업체들을 유인할 수 있는
주변의 부동산 개발 효제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필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마파크나 또 복합 엔터테인먼트 이런 대규모 개발 사업을 유치해서 부동산 개발 그런 호재 여건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전부 이것은 찬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자 그런 투자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추진하는 데 상당히 제약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민간이 참여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민간 부분에서 먼저 타당성 조사를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행정과 협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 같은 그런 제반 여건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는 중단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조기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할 것이며, 이것은 지자체 부담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소극적인 행정을 할 게 아니라 저희들이 부담 대상이 아닐지라도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좀 전향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장시간 진솔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대전시정 질문을 마치면서 염옥철 시장께서 지난 민선 5기 대전시정을 이끌어 오시면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불황 등 각종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국책사업 유치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대전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해오셨고, 그로 인해 많은 성과와 함께 대전의 벽면사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져놓으신 점에 대해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이만 시장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